그 을사년에 원래 이완영이 있었는데 지금 을사년에 다시 이제 한덕수가 나와서 이완영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미국에서 이런 경우에 불슛이라 그러는데. 아, 개소리죠. 개소리죠. 네. 공직을 사익에 이용하고 네. 국익을 자기 장사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진짜 이게 좀 세상에 빨리 좀 많이 퍼져나가서 한덕수가 나라를 지금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여론 형성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참 중요한.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제발 위기를 좀 넘어서 달라, 극복해 달라라는 저는 그렇게 네.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한덕수하고 전화 걸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얘기 They are kissing my ass. 엉덩이에다가 kissing my ass 하는 게 그게 누구냐? 바로 한덕수야. 그리고 지금 나가서 기부천사 최욱입니다. 네. 아, 이게 입에 잘 안 붙네. 네. 기부천사가요? 아, 기부천사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네. 와, 무려 얼마였던가? 1,000만 원. 난 하면 있잖아. 아, 그 1,000만 원이야? 와. 아, 잊으셨군요. 어마어마하다. 파리쿵 누님들이 난리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나는 그래서 그냥 네. 전혀 이게 막 아깝지가 않아요. 네. 칭찬글이 한 5천만 원어치가 올라왔습니다. 이 남는 장사였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그거 분위기 살짝 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그래. 아이. 너까지 할 건 없어. 아, 저도 슬쩍 아니야. 저도 아이. 좀 하겠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좀 계속 해야죠. 아니 뭐 그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양지열 입장도 또 난감하고 사건이 또 복잡하게 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저도 조금 보태기로 하겠습니다. 한 50 정도면 될까요? 30 갑니다. 아니 50. 50? 50. 다음에 많이 벌어서 100 갈게요. 50 갑니다. 아, 이거 참 아이고, 부족하지만. 이 선행은 말이죠.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맞습니다. 이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좀 퍼져나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양지열, 마이크 특혜로 열어드립니다. 네, 마이크 특혜로 열어드립니다. 해도 내 방송 가서 할 거야. 아, 그래. 예. 아,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형 방송이 아니에요? 아니 그건 맞는데 주인이 아, 형님, 좀 말씀이 좀 그러네. 아니, 기부 안 할 수는 있어. 내 방송 가서. 그럼 여기 뭐 남의 방송이에요? 아니 주인이 어디 있어요? 주인이 여기 최욱 국민이 주인이죠. 좀 네, 어디서든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 괜히 또 네. 혼났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요즘 근데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이 한덕수 때문에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극심해졌어요. 네, 한덕수가 맞습니다. 지금 나라를 미국에 다 갖다 바칠 그런 기세거든요. 근데 이게 세상에 많이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주 속이 터지는데 다행히 이분이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데 1인 시위를 하고 있어서 네. 기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한덕수의 이 위험성을 일찍이 감지를 하고 1인 시위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역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총리 공간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잠깐 짧게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국민의 혈세로 총리관제에 앉아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선거운동을 할 거면 오늘 당장 그만두고 선거에 안 나갈 거면 오늘 당장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곧 출마하는 한덕수 대행 정신 차리고 곰곰이 생각하고 오늘 국민 앞에 노코멘트 이런 이상한 영어 쓰지 말고 정확하게 고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한덕수 호가 이제는 매국 한덕수.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네. 어색하지도 않고. 예, 한덕수를 임명한 대통령은 파면당했습니다. 40일 후면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한덕수는요, 미국에게 대한민국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결코 과장 아닙니다.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뜻대로 다 퍼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씩. 먼저 이 방위비 분담금. 네. 요거는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이미 바이든하고 협상을 끝냈어요. 국회 비준까지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라고 했나 살펴볼까요?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에 대해서 한덕수의 말은 사안의 성격에 따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트럼프가 지금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뜯어내려고 막. 이미 우리 국회 비준을 마친 상태인데 근데 저 따위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맞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한덕수가. 맞대응을 하지 않겠다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대한민국의 돈을 계속 빼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대미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요.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돈 많이 예. 번다 너네. 우리 흑자가 커. 네. 그것과 관련해서 대미 흑자와 관련해서 한덕수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진짜 어이없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미국의 액화 천연가스와 상업용 여객기를 구매해서 대미 흑자를 줄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도 우리가 수입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넷플릭스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네트워크망 사용료도 안 받을 수 있다. 와. 이따위 발언을 했습니다. 와 진짜 매국노네. 완전 매국노입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퍼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관련해서 물어봐요. 기자 오죽하면 기자가 너무 막 퍼준다고 하니까 자 왜 이렇게 퍼주려고 하려고 하니까 한덕수가 미국 덕분에 우리가 잘 살게 됐습니다. 우와. 이따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외신 기자가 너무 퍼주니까 이 사람이 권한이 있나 이런 의심이 좀 생긴 거야. 얘 뭐지라는 마음으로 외신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진행할 권한. 너 권한인데 권한 대행인데. 네, 아니 권한 대행인데 선출되지 않은 한덕수 당신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권한 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 나는 대통령과 같은 힘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말로 그칠 일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최상목 그리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으로 넘어가서 24일에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빨리 이제 전문가분들 빨리 좀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거 심각합니다. 의원님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 을사년에 원래 이완영이 있었는데 지금 을사년에 다시 이제 한덕수가 나와서 이완영 흉내를 내고 있는 건데요.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저게 90일의 관세 유예이기 때문에 네. 새 정부가 6월 4일 날 출범을 하게 되면은 35일이 남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적으로는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된 자녀 내각으로서의 대행 체제가 이것저것을 해서 하는 과정에도 국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행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은 본격 협상과 타결 이전의 일종의 예비 협의.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게 뭔지 확인하고 그쪽의 주장 중에 잘못된 거 있으면 설명하고 그래서 저희가 본격 협상을 새 정부에서 하는 데 있어서 혹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가역적인 협의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그렇죠, 그렇죠. 딱 이런 제한된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도 똑같을 겁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제 미국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정권 교체 상황을 알고 있고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우리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 상식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최상목 대행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덕근 산자부 장관은 조금 더 나가서 타결은 새 정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근데 그 뻥카 아닐까요? 아니 그건 이제 예.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식에 가까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뻥카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한덕수가 그만큼 정신이 완전히 나갔다. 그건 하는 것에 맞죠. 대한 가해적인 그건 거죠.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네. 왜냐하면 정확하게 예비 협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저희는 충실하게 네. 할 걸 기본은 해야 되죠. 근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타결 권한도 없고 본격 협상 권한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 협의는 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한덕수가 하는 짓은 뭐냐 충실한 예비 협의를 하거나 또는 오버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사실상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잖아요. 매우 가 있죠. 100%죠. 뭐. 예. 그리고 자기가 마치 타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사실은 저 한덕수 대행이 본인이 대선 출마하려고 지금 5월 4일이 공직자 사퇴 시한입니다. 앞으로 수십일 넘게 남아있는 협상 기간에 충실하게 해야 될 것을 다 털고 자기 5월 4일 나가기 전에 출마 선언하기 전에 뭔가 있어 보이는 그렇죠.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늘 국회로 불러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 등등이 와서 상임위에도 보고를 하고 양당 지도부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들이 그 요구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청하기를 오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때 윤석열이 계엄령을 내렸는데 실제 중간에 군 간부들이나 우리 군인들이 사실 사보타지를 한 거잖아요. 네,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했죠. 지금 저는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일단은 최선. 네. 한덕수가 오버하지 못하게 하고 최상목 안덕근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제 실무 관련한 부분들이 이렇게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 지금 필요한 국면이라고 봐서 네. 우선 그 얘기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오늘 그만둬야죠. 왜냐하면 대행지 할 일이 딱 두 개잖아요. 하나는 공정선거 관리, 네. 두 번째는 예비협의. 근데 지금 마음이 저렇게 가 있으니까 예비협의도 충실히 안 하고 오바를 하는 거고 공정선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기 말도 안 때문에 되죠. 그만두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럴 생각이 없으면 그냥 오늘이라도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웬 난데없이 무슨 노코멘트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영어 좋아하는 분이니까 영어를 말씀드리겠다고 미국에서 이런 경우에 불슛이라 그러는데 아, 개소리죠. 개소리죠. 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한 게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두 사람 지명한 걸 가지고 권한대행이니까 이거 할 그렇습니다. 수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고 맞습니다. 오히려 학설로는 못한다는 게 다수설이니까 당연하죠. 그게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사실 경고를 한 거잖아요. 네. 함부로 그렇게 나대지 말라고. 그렇습니다. 자기도 그러면 이게 권한협정을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권한이 나라를 있대. 다 거덜내게 만든 상황이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게 그렇게 해서 무슨 커다란 신념이라든가 자기가 진짜 국민 뭐 상당수가 반대하더라도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꼴랑 자기 대선 나오려고 지금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서 국회에 계시는 두 분에게 제가 뭐 질문 또는 민원을 넣고 싶은데요. 지금 24일에 협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최상목이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럼요. 최상목이랑 한덕수는 제가 볼 때는 사고의 방향이 매우 같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그 최상목이랑 안덕근이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협상을 하는데 총리 이름 뭐야? 한덕수의 의중대로 저는 반영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한덕수 대행의 의도는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 또는 뭐 지금 다른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협상을 끌고 가서 그걸 자기 대선 출마의 명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재판관 임명 또 각종 알박기 인사 네. 그다음에 이런 이 대미관세 협상을 무리하게 끌고 가는 이걸 통해서 사실은 원래 바란 건 재탄핵을 빨리 받기를 바란 거죠. 왜냐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을 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짓이기 때문에 한덕수가 말했던 최상의 시나리오는 바로 탄핵 대상이 되면서 나 사실은 지난번 탄핵됐는데 별거 없어서 그냥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또 관세 협상 앞두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 임명 이거 문제도 없는데 또 탄핵 발의를 하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어요. 이러고 사퇴를 바란 겁니다. 그게 이제 소위 한덕수의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탄핵 또 당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사퇴한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한덕수 단일화론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국힘하고 이렇게 연대해서 단일화 시나리오를 쭉 가는 그러니까 자기 발로 나가느냐 아니면 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느냐 하는 소위 윤석열 시나리오를 생각한 겁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간파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그날은 안 한 거죠. 근데 왜 그때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읽었는데 그 당사자의 의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세 협상 이 문제를 말아먹는 것조차도 아직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만약 바로 했으면 한덕수 본인이 저렇게 속에 출마 의사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 안 드러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면서 이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너무 또 빨리 탄핵을 했으면 이거 지금 관세 협상해야 되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신중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진행이 돼서 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건 조금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24일이니까요. 네, 그래서 24일 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죠. 타결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네. 보지만 오늘
저희가 오전에 이제 김현종 단장을 네. 단장으로 하는 관세협상 TF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 회의를 하고 저희가 그 문제까지도 이것을 사고를 실제로 쳐버릴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네.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최상목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검토를 하자 하는 그 문제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만약에 그 최상목이랑 안덕근이가 미국 가가지고 이게 마치 뭐 불가역적인 뭔가의 협상이 진행이 된다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국회가 알 수가 있나요? 거기서 뭔 짓을 사고를 쳤어 예를 들어. 아니 그거야 그럼- 뭐 당연한 거죠. 아, 그건 알 수가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그 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를 오늘 들은 것이고요. 네. 가기 전에 거기서 사고를 친 것은 타결된다면 그것은 발표되는 것이고 타결이 안 된 상태에서 논의가 된 것은 그거는 이제 돌아와서 숨기거나 또는 보고되거나 하는 것인데 다만 네. 그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한덕수가 의도하는 사고가 실제 발표로 결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24일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이제 24일 날 소위 클로징 되느냐 아니냐인데 통상 시작한 날 클로징 되기는 어려운 것이기 네네.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 FTA 35개국하고 협상을 했던 김현종 단장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가능성을 놓고 이 문제는 어느 시점에 불가피하다면은 이 협상 자체를 진행이 안 되게 하는 문제까지를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 뭐냐면 이 꼬마 두 명이 갔잖아. 네. 꼬마 두 명이 여기 다 이렇게 그 한떡수가 하기 좋게끔 다 만져놔. 그런 다음에 한떡수가 이제 미국 날라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이 불가역적인 협상을 마련을 딱 하고 한떡수는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내가 관세를 낮췄다. 그리고 다 퍼준 거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 나는 이게 제일 불안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14일날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랑 그 협상을 하는데 사실은 사전 협의를 위해서 일본에서도 그 담당 장관들이 갔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등장을 해서 마치 다 된 것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고 돌아왔더니 이시바 수상이 이거 다 된 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줬단 말이죠. 근데 거꾸로 한덕수는 이시바 수상 같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트럼프가 나타나서 뭐가 다 된 것처럼 막 언론 플레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점을 국내에서 정확하게 짚어줘야 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국회 역할이 난 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언론 플레이 그거는 각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시바 총리가 그건 아니다라고 한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서 이번에 그 어떤 내용을 얘기했느냐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이 들어가기 전에 전략의 기조를 먼저 얘기를 탑이 현재로서는 탑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네. 그 얘기한다는 건 무식하기 그지없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를 다 까고 다 보여줘 버렸어요 이번에. 우리는 싸우지 않아요. 너네가 우리 나라 많이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퍼줘야지. 아. 이런 얘기를 다 해놨으니 이 인터뷰 자체가 이게 무슨 협상이 되겠냐는 거야 나는. 그거 진짜 매국이죠 이거는 매국. 저 한대행이 좋아하는 영어로 하면 도대체 뭐라고 해줘야 될지 참 네. 생각이 안 나는 수준에. 근데 이 문제는 공직을 사익에 이용하고 네. 국익을 자기 장사를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 못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나라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이자는 지금 이제 출마에 밑바탕을 나라를 팔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질 않고 있어. 입장을. 네. 그게 밝힌 거예요. 이게 밝힌 거죠. 네. 국민들 앞에 영어 쓰면서 참 저 최악이야, 오만하게 최악. 그지없는 짓을 한 거죠. 한덕수. 그럼 나 살기 위해서 나라 팔고 그냥 다 하는 거네 그냥. 저는 모든 게.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저 사실은 한덕수 최상목은요. 제가 볼 때는 해방후의 최악의 관료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이후 최악의 관료. 최악입니다. 저런 최악입니다.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네. 좀 기분이 아주 나빠지는 사실 공부하고 엘리트 되고 미국 가서 뭐 유학하고 국민 녹 평생 먹어서 잘 살고 저런 사람들은 정말 추방돼야 되는 사람들. 네, 맞습니다. 한덕수가 만약에 진짜 불가역적인 뭔가 사고를 칠 것 같은 낌새가 포착되는 순간 한덕수는 바로 탄핵 절차도 갈 수 있는 거죠. 저희 그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다가서는 거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세상에 빨리 좀 많이 퍼져나가서 한덕수가 나라를 지금 팔아먹으려고 한다. 이게 여론 형성이 빨리 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네,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점입니다. 맞아요. 네. 자, 오늘 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2차 공판 진행이 됐는데 쥐귀연이 촬영을 허락해서 윤석열이가 재판정에 들어가는 모습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그리고 전설 속에 등장하는 이무기 같은 존재 지귀연이의 모습도 오늘 처음으로 봤어. 맞아 맞아. 맨날 우리 그 사진만 사진만 보잖아. 봤는데 그동안에 많이 늙었더만. 지귀연이 사진을 봤을 때는 약간 청년 느낌인데 맞아. 많이 늙었더만. 네. 자, 윤석열의 모습과 지귀연의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빨리 앉아라, 앉아. 앉아. 또 둘째 줄에 가는 거예요 저거. 아니 맨 앞줄이에요. 저 맨 예. 앞줄이요. 빨간 김계리 변호사 아니 저 앞줄이야. 앞줄에 앞줄이야. 앞줄에 앉았어. 이 사건에 관해서 지귀연. 이무기.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수리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예정된 공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촬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공판 과정은 또 촬영 못해? 그러니까 그거 안 돼.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외모평을 좀 해도 되나요? 항상 하셨잖아요. 아니, 이런 항상 때는 해오셨잖아요. 해요. 아니, 네. 아니 나는 이러하니까 아니 내란 수괴 재판인데 네. 저렇게 더벅머리 판사가 해도 되는 거예요? 판사요. 판사가 아니 이거 뭐야? 판사가 아니 우리가 그 옛날 주기훈이 봤잖아 더벅머리 그래서 그래 젊을 때니까 더벅머리 아니 내란 수괴 재판에 판사가 그럼 어떻게 헤어스타일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오늘 깜짝 놀랐어. 난 그래서 어머 옛날하고 똑같네. 아니 왜냐하면은 되게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보면은 뭐 연세도 좀 있으시지만 그래도 다 같이 좀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거나 어떻게든 간에 다들 정갈하게. 이렇게 좀 네. 정갈하게 하고 뭔가 품위가 있게 하고 무게가 있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게를 앞으로 쏠렸잖아. 무게가. 아니 나는 형님 아니 그 정도 근데 하시죠. 네. 아니 왜냐면 그 정도 나는 하시네. 저거는 네, 네. 대법원장이 예. 품위 손상으로 해가지고 네, 형님. 네. 그래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 그 정도 깜짝 놀랐어. 예,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데. 이발 이슈가 또. 이발 이슈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뭐 제가 대법원 장관이군요. 아우 깔끔해. 대법원 장관. 지금 뭐 댓글에서 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은데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법조인 두 분 계시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피고인석 네. 1열에 앉은 걸로 저는 확인을 1열에 했는데 앉았어요. 1열에. 근데 지금 댓글에는 최욱이 너 뭐 윤석열 결국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구나. 벌써? 왜? 2열인데 왜 너 1열이라고 포장해 주냐 그러더라고요. 예. 예, 1열에 앉았던 것으로 저도 그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 기사로도 확인을 했고요.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게 1열이라고 보고 화가 났던 거예요. 예, 뭐냐면 화가 나죠. 공개되니까 1열, 일열. 공개 안 될 때는 2열. 2열. 그러면 조기 대선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전국 순회 경선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 총 이제 4곳에서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데 2곳을 마친 상태예요. 네. 충청과 영남 네. 이미 마쳤는데 누적 투표율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 한한 겁니다. 당원 투표 누적 득표율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자, 누적 결과를 좀 보여드리면요. 충남과 영남에서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89.56%입니다. 와, 진짜 높다. 자, 김동연 5.27, 김경수 5.17이고요. 누적입니다. 와. 누적 두 군데. 이제 26일에는 이제 호남에서 펼쳐지고요. 27일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가 이제 경선이 치러지고 그럼 27일에 지금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합쳐져 가지고 최종 후보가 결정이 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네. 거의 한 9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됐을 때보다도 더 높은 수치야. 그때도 야 이거 뭐 북한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더 상회하는 그렇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그리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선장 분위기는 굉장히 축제처럼 좋은 분위기였었고 축제로 가야 돼요. 예, 각자의 정책들 앞서서 뭐 예를 들어서 영남에서는 이제 김동연, 김경수 두 분이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나도 그 정책은 지금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지금 윤석열로 인한 문제라는 국가적인 상황하고 이재명 개인이 겪었던 상황이 상당히 묘하게 비슷한 맞아요. 부분이 있어요. 네. 윤석열 때문에 대선 직후에 수사와 재판에 테러까지 당했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구속되고 재판받는데 다 무죄로 뚫고 나왔던 부분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도 윤석열의 계엄 이후로 지금까지도 나라도 계엄 이전에도 뭐 엉망진창이었지만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개인에게 그 호불호를 넘어서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그렇습니다. 해서 네. 이 재발 위기를 좀 넘어서 달라 극복해 달라라는 저는 그렇게 네.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민석 최고가 워낙 좀 점잖으시니까 그 얘기 안 했죠. 불식까지는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불식까지는 보고 하셨죠. 했습니다. 근데 나는 정말 그 한덕수한테 정말 떡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 한덕수하고 전화 걸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그 얘기는 아까 아, They are kissing my ass. 엉덩이에다가 kissing my ass 하는 게 그게 누구냐? 바로 한덕수야. 그리고 지금 나가서 아니 난 내 입에서 kissing my ass라는 말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러우신데. 영어로도 안 해요. 근데 트럼프 입에서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랑 한덕수랑 통화를 통화하고 했잖아요. 난 그치? 다음에 하고 나고가 자랑하듯이 야 내 엉덩이에 키스하겠다고 난리 그게 한덕수야. 지금 근데 그러고 이거 있는 거야. 너무 더러워서 우리는 안 했거든요. 내가 형, 그래. 국회에서 반드시 걸러낼 네, 겁니다. 국회에서 예. 걸러내 예, 반드시 걸러낼 안 그러면 이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